제가 예전에 그 RC카를 이용해 가지고 슈루탄 배달하거나 폭탄 배달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지하 시설이라든지 뭐 지하 동굴, 이게 동굴 진지,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 슈루탄을 몰래 던지지 않아도 RC카를 이용해서 좀 그 약간 폭탄 위력이 좀 강하면 좋겠죠. 예,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한 개 아니라 뭐 5개, 10개 더 슈루탄을 실을 수 있겠죠. 막 RC카를 뭐 이렇게 크기를 따라서 싼 거, 뭐 비싼 거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무인 조종, 전파로 무인 조종해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드론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드론에 또 슈리탄 같은 거 실어가지고 작은 드론, 큰 드론에서 그거를 근접, 그렇죠. 약간 근접 좀 못지 않습니까? 슈리탄 화력이 크면은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인지뢰하고 대전차지뢰 무선 전파로 이렇게 언오프 방식으로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슈리탄 같은 것도 이렇게 무선 전파로 해서 시한폭탄식으로도 슈리탄을 만들거나 무선 전파로 이렇게 언오프 특별보다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하는 것,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어뢰 같은 거, 기뢰 같은 것을 이렇게 어떤 약간 운송 수단을 뭐 소형 뭐 잠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오래 가려면 풍력과 태양력 같은 것을 사용해서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압축공기와 프로펠러를 병존하게 해서 압축공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잠수 그렇게 대기 상태로 있다가 원오프 전파 방식으로 해서 끼워서 어뢰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어뢰도 그렇지만 기뢰 움직이는 기뢰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온오프 방식으로 석유 같은 거, 뭐 기타 다른 수소, 가스, 수소, 산소 이것도 되고 어뢰도 뭐 그런 식으로 했고, 분리형 여기서 이렇게 기뢰 자체에다가도 추진을 프로펠러를 달아서 기뢰 자체가 이렇게 발사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한다든지 어뢰 자체가 발사체에서 벗어나 이런 것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K는 자주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모든 함포 이런 것들을 시한폭탄처럼 시계를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달아가지고 시한폭탄처럼 해서 동시에 터뜨리는 구조를 말씀.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도 동시에 일정 고도에서 동시에 일정 시점에 동시에 터뜨리면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죠. 하나하나 떨어뜨린 것보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탄 구조에 있어서 수소, 산소, 수소, 산소를 캡슐을 두고 산소의 양이 좀 더 많으면은 폭발력이 크고, 그것도 수소, 산소 캡슐을 대중소로 들어가면 융합열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때 우라늄 분말 또는 우라늄 액상, 우라늄 증기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폭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 뭐 액상, 증기 이런 거. 또 토륨, 액상, 이렇게 증기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거기다 뭐 이렇게 다른 폭약도 같이 탑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폭약을 만드시고, 이걸 또 장약과 섞어가지고 사거리를 멀리 가는 함포 같은 데도 그렇고, 기관 단총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떤 그 기관 단총에 수소, 산소 캡슐, 그 다음에 장약을 대중소 분말을 이렇게 틀리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라늄 분말을 아주 미세하게 섞어준대. 우라늄 증기를 하나 좀 섞어준대. 캡슐로 그렇게 해서 장약 형태로 캡슐을 아주 굉장히 작게 만들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약이 이렇게 장약의 어떤 사거리 한 개를 이런 것들을 초과적 연료를 혼합해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연료를 혼합해서 뭘 이렇게 지금 발전하거나 연료를 혼합해서 구동하는 자동차, 수소, 산소를 기초로 하고 불안가스는 수소 2, 산소 1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4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산소 양이 많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고온이 일어나고요. 거기다 해서 추가로 휘발유를 탑재 이렇게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이나 액상 구조, 증기화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비행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상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비행체에서 같은 데서도 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발전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발전에서도 우라늄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 원자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석탄 발전,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에서도 수소, 산소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가스로 발전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렇게 석탄을 같이 섞어준다든지 석탄 액상화, 증기화된 거, 뭐 이런 이렇게 그 혼합 발전을 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석유가 싸면 석유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용광로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연료를 혼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제 압축 공기라는 고온 고압을 일부러 만들고 압축 공기라는 방식을 동원한다라는 거죠. 압축 공기를 놔서 보다 고온 고압 속에서 타오게 되면 연료가 효율적으로 드리는 연료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탄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석유 정제나 아니면 용광로에서도 쓰던 방식인데 석유 정제를 할때 압축 공기를 일부러 불어넣거나 고온 고압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분리 추출이 쉽게 만들어 고품질의 석유가 나오게 됩니다. 돈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수소를 지금 집어넣으시잖아요. 산소를 추가로 집어넣거나 또는 거기서 발화를 잘 하지 않게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고 적절한 프로테인을 집어넣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광로에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산소, 수소도 괜찮지만 그냥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만 집어넣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일 샌드 같은 데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단 석유 정제 방법에 있어서 이런 기체를 넣을 때 한 군데 상중하로 넣어주는 이런 기술, 이렇게 기체 석유다 그러면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동시에 기체를 또 표면적을 넓혀서 여러 군데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광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정제를 불순물 같은 거 정제하는 모든 부분은 고무 같은 거, 고무 같은 데에서도 합성 고무가 대체적으로 불순물 정제를 할 때 고온 고압 상태를 만들어서 압착 공기, 플라스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타의 모든 금속 같은 거 이렇게 불순물 제거를 할 때 용광로에서 고무, 플라스틱 어떤 공정에서도 고온 고압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압축 공기, 그다음에 이런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거나 각각 집어넣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져주시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분자 운동이 보다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같은 거,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이렇게 여러 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물을 데운다는 거죠. 전자레인지에서 물 데우듯이 그것을 이것을 또 적외선 파형,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파형을 물을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물을 상중하로 이렇게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쏜다는 거죠. 전자레인지에서도 이거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자레인지에서도 고기 같은 경우 때 잘 안 데워지잖아요. 겉에 한쪽만 데워지고 그래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를 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오븐 같은 데서 물을 갖다가 오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물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빵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로 뿌리는데 그렇지 않고 물을 자동으로 공급을 해주는 전자레인지에서도 그래서 공기 중에 증기가 수증기가 좀 있게 해서 좀 빵을 만드는데 좀 숙성빵 맛있게 만들 그런 이제 오븐 만들고 그런 전자레인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소 추출에 있어서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이게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같이 써서 이렇게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 고온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같이 이게 흘려가지고 상중하로 물을 데워서 표면적을 여러 군데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수소산소 추출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다른 것보다 훨씬 우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전자레인지 그릇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파를 수십 줄기로 해서 회전해서 돌린다. 그럼 여기 이제 토네이도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력만 세면 전기 동력만 세면 거라. 이것을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만들거나 지상을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고기 데우듯이 지상을 태우는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광을 쏠 때도 레이저 공격기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를 공격기가 쏜다 그러면 그럼 같이 이렇게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파형이 틀린 것을
초점 방식으로 하면 융합열이 발생을 해갖고 한 줄기 쏠 때보다 여러 줄기 또는 여러 대의 공격기에서 약간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정확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좌표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것을 동일한 목표로 여러 군데 쓰면 싼 공격기 있고 비싼 공격기 있고 레이저 공격기라면 융합열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강한 약간 레이저의 광 사이즈가 틀리고 출력 사이즈가 틀리다 그러면 융합열이 발생해서 강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공 방어망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늘에서 비행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상하수도에서도 가능하고 YTN 어떤 회사에서 제 거 쓰시더라고요.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 상수도 안을 갖다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길이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YTN에서는 플라스틱 창문도 나오고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갖고 거기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이런 것들을 들어가고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리고 생산한 전기를 서로 전선 굵기가 전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하고 주사 방식으로 송전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석유로 돌리든가 풍력과 태양력으로 돌리든가 태양광 발전에 딱 연결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기술인 거 알았거든요. 거기서는 설명을 안 했어요. 뭔지를. 저는 이제 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식 폭탄에 딱 키트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피토간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에는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뒤로 빼고 그걸로 추진 구조를 갖는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압축 공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풍력과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보강해 주거나 또는 석유까지 같이 해서 항속거리를 늘려줄 수 있다. 압축 공기로 같이 움직여진다. 거기다 공기 주머니까지도 달아줄 수 있다. 이런 안을 제가 그럼 항공기에서 재래식 폭탄 떨어뜨리면 이런 간단한 싼 걸로 이겨서 항속거리를 멀리해서 몇백 킬로미터도 갈 수 있어요. 몇백 킬로미터 가가지고 거기에 좌표 방식으로 해서 폭탄을 떨어뜨려주는 발사체에서 그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항공기가 굳이 그 안에 안 들어가도 이론적으로 10만 발도 가서 돈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10만 발도 떨어뜨려 줄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